정서윤 고객님 아파트에 5억 원의 대출 담보가 설정되었고 경매 개시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서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달 전 땅을 증여해 주겠다며 서명하게 했던 그 서류들의 진실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옥자가 감춰온 거대한 범죄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정문 앞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서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이혼 신고 접수증을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서윤 고객님이시죠? 저는 한국은행 대출관리팀 김 과장입니다. 네, 맞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5억 원의 대출 담보가 설정되었고 경매 개시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에서 이혼 신고서가 떨어져 바람에 날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은행에 오셔서 대출 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3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대리로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서윤의 머릿속에 최옥자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달 전에 4명의 땅을 너에게 증여해 주겠다며 서명하게 했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마.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으로 연락 주시지 않으면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서윤이 급하게 말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서윤의 마음은 더욱 급했습니다. 아줌마,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이미 제한 속도 넘어서 가고 있어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서윤은 시댁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소파는 어떨까? 신혼집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얼마야?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거실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소파에는 진우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최옥자는 그들 앞에서 명품 카탈로그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희주야, 네가 좋아하는 걸로 다 골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최옥자가 희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우 오빠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더니. 희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혼 신고를 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 아파트는 언제 비워지나요? 희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곧 경매로 넘어갈 거야. 그럼 우리가 헐값에 다시 사들이면 돼. 최옥자가 못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똑똑하세요.
진우가 어머니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서윤이 왔네. 최옥자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서윤이 최옥자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스스로 한 거 아니야? 최옥자가 시치미를 떼며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 인감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나 있어? 최옥자가 서재로 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봐. 네가 직접 서명한 자발적 담보 제공 확인서야. 최옥자가 서류를 서윤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보니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언제 서명한 거예요? 몇 달 전에 토지 증여해준다고 했을 때 같이 서명한 거야. 최옥자가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토지 증여 서류라고 하셨잖아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네가 제대로 안 읽어본 거지. 최옥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뭔가 말해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서윤이 진우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 이미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진우가 희주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함께 살았던 3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혼 위자료는 못 줘. 오히려 네가 빚을 갚아야 해. 최옥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빚이요? 무슨 빚이요? 대출금 5억에 이자까지 하면 6억은 될 거야. 최옥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신고해봐. 증거는 다 여기 있으니까. 최옥자가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비웃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고소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인감 위조와 사기 고발하러 왔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젊은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박순경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최옥자 이모 조카 박순경이에요. 박순경이 서윤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민사 분쟁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에요. 박순경이 고소장 용지를 도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하세요. 박순경이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허탈한 기분으로 지구대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혹시 집에 이상한 서류 온 거 없어요? 응? 서류? 아, 맞다. 어제 법원에서 뭔가 왔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제집행 예고장이라고 하던데.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전화기가 서윤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윤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정서윤 고객님, 김 과장입니다. 어제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밀린 이자 2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이 블랙머니로 넘어갑니다. 블랙머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악질 대부업체예요. 한번 넘어가면 추심이 상당히 거칠어집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대학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서윤이. 서윤아. 그런데 너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이. 미영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소문? 너 남편 돈 빼돌려서 호스트바 다녔다는. 그게 무슨 말이야?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미영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최옥자가 이미 가짜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서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칠구 아저씨?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2년 전 서윤이 노숙자 쉼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할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시댁에서 당하고 있다면서요. 칠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거리에서는 소문이 빨라요.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칠구가 서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괴물 변호사라고 불리는 박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칠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서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도심 외곽 폐기물 처리장 뒤편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어요. 칠구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각오하고 가세요. 서윤은 칠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서윤은 을씨년스러운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서류 파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가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수천 권의 장부로 가득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님이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적이 뭐야? 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인감을 위조해서 5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서윤이 은행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1분 정도 훑어보더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최옥자, 이 여자 유령법인 3개를 굴리고 있어. 태준이 파일 캐비닛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유령법인이요? 지역 정계 인물들 공천 자금 세탁하는 거대한 범죄 고리의 중심이야. 태준이 서윤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거대 범죄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될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은 관심 없어. 다른 조건이 있어. 태준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아파트와 부모님 집을 되찾은 뒤 시댁이 가진 모든 비자금의 50%를 성공 보수로 달라. 태준의 제안에 서윤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단 마음 약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 태준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태준이 책상 밑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옥자 X파일이야. 이 여자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 파일 표지에는 최옥자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일이야. 네가 알 필요 없어. 태준이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를 줄게. 태준이 작은 보석함을 서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최옥자 침실에 놓고 와. 이게 뭔가요? 특수 도청 장치가 들어있어. 사죄의 선물로 위장해서 가져다 줘. 태준이 보석함을 다시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실에 들어가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 아파트 명의를 넘길 테니 부모님 집만은 살려달라고. 태준의 지시에 서윤이 움찔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요? 완벽한 패배자 연기를 해야 해. 그래야 방심해.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옥자는 사채업자 마 사장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파트 말고 다른 담보도 잡을 수 있어요? 최옥자가 마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중 담보로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뽑을 수 있어요. 마 사장이 계약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해외 도피용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겠네. 최옥자가 못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시댁으로 향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준이 시킨 대로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의 얼굴에는 절망과 굴복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이 시댁 거실로 들어서자 최옥자와 진우, 희주가 모두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무릎을 꿇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제발 아파트는 가져가셔도 되니까 부모님 집만은 살려주세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최옥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도 가져왔어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진작 이럴 것을 괜히 버텼어. 최옥자가 서류를 받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으세요. 서윤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뭐야 이건? 최옥자가 보석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사죄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어머니 침실에 두고 가셔도 될까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비굴하게 구네. 희주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희주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관대하게 받아주자. 최옥자가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침실까지 따라와. 최옥자가 서윤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보석함을 화장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서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가 앞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 최옥자가 서윤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집을 나온 후 최옥자는 침실에서 마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 사장 나야. 예, 최 여사님. 다음 달 재개발 예정지 필지 매입건 어떻게 되고 있어? 최옥자가 보석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핵심 필지 3곳을 찍어놨어요. 헐값에 살 수 있을 거예요. 마 사장의 목소리가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그럼 투입할 자금은 얼마나 필요해? 20억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좋아. 서윤이 아파트로 추가 담보대출도 받았으니까 자금은 문제 없어. 최옥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태준이 도청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거네. 태준이 녹음된 내용을 다시 재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서윤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 태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해줬습니다. 최옥자가 매입하려는 땅의 실소유주를 조사해 봤는데 태준이 컴퓨터 화면을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민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서윤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야. 태준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럼 그 땅이.
내 아버지 유산이야. 그런데 최옥자가 그걸 헐값에 사들이려고 하는 거지. 태준이 추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사법고시 비용을 대주셨어.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방금 알았어.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최옥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망했지만 태준이 서윤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 씨, 인테리어 회사 사장 김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담 갤러리에서 단기 리모델링 작업자를 구한다는데 관심 있으세요? 청담 갤러리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메모지에 최옥자 비자금 세탁소라고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네, 할게요. 서윤이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청담 갤러리는 최옥자가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곳이야.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내부 설계도와 금고 위치를 파악해와. 태준이 초소형 스캐너를 서윤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걸로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와. 다음 날 서윤은 작업복을 입고 청담 갤러리에 출근했습니다. 갤러리 안은 비싸 보이는 예술 작품들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새로 온 작업자분이시죠? 갤러리 매니저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네, 정서윤입니다. 2층 벽면 도배 작업을 부탁드릴게요. 서윤은 2층으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던 중 벽면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비자금을 숨겨둔 곳이구나. 서윤이 주변을 살피고 스캐너로 금고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서윤이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태준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찾았어요. 그런데 지문 인식 시스템이에요. 서윤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문제 없어. 최옥자 지문은 이미 확보했거든. 태준이 작은 실리콘 패드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물잔에 묻은 지문을 복사한 거야. 태준이 능숙하게 지문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이걸 가지고 가서 금고를 열어봐. 그 순간 도청 장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최옥자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유령법인 관련해서 조사 요청이 들어와서 주거래 계좌를 일시 정지합니다.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최옥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서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단계 성공이야.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지문 패드를 가지고 다시 청담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갤러리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2층으로 올라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태준이 만든 지문 패드를 센서에 댔습니다. 삐삐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들과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스캐너로 서류들을 빠르게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류를 보는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민호 토지 매매 계약서. 아버지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최옥자에게 속아 땅을 헐값에 넘긴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서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당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모든 서류를 복사한 후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런데 현금만 그대로 두고 나오기가 아까웠습니다. 태준 씨가 뭐라고 하실까? 서윤이 잠깐 망설이다가 현금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대신 쪽지 하나를 금고 안에 남겨놓았습니다. 도둑질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서윤. 서윤이 갤러리를 나온 후 최옥자가 급히 갤러리로 달려왔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어 급한 대로 현금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봐. 최옥자가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최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은 모두 사라지고 서윤의 쪽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최옥자가 쪽지를 구겨버리며 화를 냈습니다. 한편 서윤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태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금을 모두 가져왔어요. 서윤이 가방을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이 돈은 내 아버지 땅값이야. 태준이 복사된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땅값이요? 최옥자가 내 아버지를 속여서 10분의 1 가격에 산 거야. 태준이 계약서를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셨구나. 이제 복수할 차례야. 그런데 그 전에 만날 사람이 있어. 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회장님, 서윤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30분 후 서윤은 태준과 함께 도심의 한옥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서윤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우아한 신사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황 회장님이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정민호 씨와 절친한 친구였어요. 황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서윤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업가였어요. 최옥자 부친 때문에 억울하게 몰락했지만 황 회장이 서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옥자 부친이요? 최옥자 아버지가 지역 정치인이었는데 뇌물을 안 준다고 내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황 회장의 설명에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요. 서윤이 복수할 날이 오면 도와달라고. 황 회장이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아버지가 남긴 해외 신탁 자금 증서예요. 100억 원 상당이에요. 서윤이 서류를 받으며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다고요? 최옥자한테 복수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황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어요. 태준이 서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댁 마당에서 서윤의 옷가지들이 불타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를 위해 헌 것들은 태워버리자. 최옥자의 목소리와 함께 서윤의 디자인 포트폴리오까지 불에 던져졌습니다. 저 미친.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정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태준이 서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황 회장님, 최옥자가 매입하려는 재개발 부지를 우리가 먼저 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당장 처리하죠. 황 회장이 즉석에서 부동산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최옥자는 사채업자 마 사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마 사장,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갤러리 현금이 모두 사라졌어. 최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약속한 돈은 어떻게 해요? 마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다른 방법을 찾을게. 최 여사님, 우리도 위에서 받은 돈인데 늦으면 큰일 나요. 마 사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최옥자가 전화를 끊고 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서윤 부모 집에 가서 뭐라도 가져와. 엄마,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진우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몰라.
빨리 가. 최옥자가 진우를 밀어내며 화를 냈습니다. 진우가 마지못해 서윤 부모님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태준이 배치한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집에 침입하려는 순간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진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거침입 미수로 신고하겠습니다. 경호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진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윤이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우가 유치장에 갇힌 다음 날 서윤은 태준과 함께 유치장을 찾았습니다. 철창 안에서 초라한 모습의 진우가 서윤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왔어?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물을 가져왔어.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희주가 다른 남자와 공항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희주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외국 남자랑 출국했어. 너 모르게.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진우가 철창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항공사 예약 기록도 있어. 1등석 표값은 네가 준 돈으로 샀더라고. 서윤이 추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진우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가 선택한 거야.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최옥자는 사교 클럽에서 지인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면서요? 아는 사람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곧 대박 날 일이 있어요. 최옥자가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클럽 안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갑자기 최옥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야? 최옥자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화면에는 최옥자가 사채업자와 돈거래를 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령법인을 통해 정치 자금을 빼돌린 거예요. 영상 속 최옥자의 목소리가 클럽 전체에 울렸습니다. 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최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최옥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클럽 뒤편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윤이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서윤이 너. 최옥자가 서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저 영상 잘 보셨어요? 더 재미있는 건 검찰청으로도 보내졌어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클럽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이 최옥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동생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최옥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동생이요? 서윤이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요. 황 회장님이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화면에는 서준이 황 회장과 함께 웃고 있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최옥자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검찰청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옥자는 집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옥자 씨,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읽어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최옥자가 손수갑을 차인 채 저항했습니다. 유치장에 도착한 최옥자는 진우가 있는 바로 옆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철창 사이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최옥자가 철창에 기대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모자가 나란히 철창 안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서윤은 태준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복수했어요. 서윤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정의를 실현했어요. 서윤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준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서윤이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하죠.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악연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 풍경이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서윤과 태준은 손을 잡은 채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새로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루미나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이었고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서윤 씨, 정말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서윤을 축하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서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서윤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 씨,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서윤이 태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과로 때문일 거야. 좀 쉬어. 태준이 걱정스럽게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져요. 서윤이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떨림이 더 심해졌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서윤은 태준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맛있게 해드릴게요. 서윤이 프라이팬을 들고 있던 순간 갑자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쨍그랑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윤이 쓰러졌습니다. 서윤아. 태준이 달려와 서윤을 안았습니다. 의식이 없어. 태준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서윤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태준이 초조하게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태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중금속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금속 중독이요?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태준의 머릿속에 체육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신경에 손상이 와서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추가 설명에 태준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최옥자가 면회객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 일이 잘 되고 있어? 최옥자가 사촌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서윤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던데요. 박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하늘이 우리 편이야. 최옥자가 못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윤이 재산을 어떻게 뺏을까요? 서윤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위조 유언장을 만들어 최옥자가 교묘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한편 태준은 서윤이 매일 사용하던 텀블러와 영양제를 조사했습니다. 이상해. 이 영양제에서 냄새가 나네. 태준이 영양제를 검사소에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은과 납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검사원의 말에 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옥자,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하다니. 태준이 서윤이 입원한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윤아, 깨어났어? 서윤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태준 씨, 앞이 잘 안 보여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준이 가슴 아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어. 최옥자가 박 씨를 시켜서 한 짓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서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부터 받자. 그리고 반드시 잡아낼 거야. 태준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서윤의 스튜디오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윤 씨가 아프다면서요? 박 씨가 가짜 걱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많이 안 좋으세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회사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까요? 박 씨가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직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태준 변호사님. 박 씨가 찾아오면 절대 서류 주지 마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세요. 직원이 박 씨를 향해 문을 가리켰습니다. 박 씨가 스튜디오를 나오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그날 밤 박 씨는 최옥자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일이 꼬였어요. 박 씨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최옥자가 음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를 직접 없애버리는 거야. 최옥자의 말에 박 씨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온 걸 포기할 순 없어. 최옥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윤의 시력 회복 수술이 예정된 날 병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수술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오늘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담당 의사가 태준에게 사과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요? 갑자기 왜요? 태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커가 병원 전산망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태준이 직감했습니다. 박 씨 짓이야. 태준은 즉시 황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박 씨가 병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지. 황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병실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더 흐릿해져서 이제는 희미한 빛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 제가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서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볼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문병 왔어요. 박 씨가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이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최옥자 이모 사촌 박 씨예요. 박 씨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태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박 씨를 노려봤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서윤 씨가 아프다니까 염려돼서요. 박 씨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괜찮으세요? 박 씨가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돈 걱정은 없어요.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재산을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박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가 나간 후 태준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알겠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특수병원에서 서윤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황 회장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한 것이었습니다. 15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력 회복 여부는 며칠 후에 알 수 있어요. 집도의가 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최옥자와 박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최옥자는 피해자의 인감을 위조해 5억 원을 대출받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또한 중금속을 이용한 독살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최옥자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태준이 일어서서 USB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최옥자가 박 씨와 독사를 모의하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윤이를 없애버려야 해. 최옥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최옥자가 발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서윤 씨의 남동생 서준 씨 증언을 듣겠습니다. 재판장이 서준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누나가 매일 마시던 영양제를 박 씨가 바꿔치기 하는 걸 봤습니다. 서준의 증언에 박 씨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 씨가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재판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주세요.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가 만든 가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서윤의 당당한 선언에 최옥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옥자에게 무기징역을,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옥자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틀렸어. 다 내 탓이야. 재판이 끝난 후 병원으로 돌아온 서윤은 붕대를 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제거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준 씨? 서윤이 태준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보여. 다시 보여. 서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글썽이며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1년 후 서윤과 태준의 결혼식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아버지 사진을 든 채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행복한 사람을 만났어요. 서윤이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황 회장이 아버지 대신 서윤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서윤아, 너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황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재단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서윤 씨,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태준이 반지를 끼워주며 맹세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태준 씨와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겠어요. 서윤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이 누나를 축하하며 꽃잎을 뿌렸습니다. 결혼식 후 서윤과 태준은 새로 지은 집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서윤이 직접 설계한 아름다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예요. 서윤이 태준의 손을 잡고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벽면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윤이 다시 찾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태준이 감탄하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시작이에요. 서윤이 태준에게 기대어 말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최옥자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최옥자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요양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서 서윤의 성공 소식이 나오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진우가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의 스튜디오 루미나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서윤의 디자인을 원하는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유엔에서 난민 캠프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직원이 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서윤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준도 서윤의 재단에서 법무이사로 일하며 약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도 1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태준이 서윤에게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서윤이 태준에게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윤과 태준은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서윤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태준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전화 소리가 이제는 새로운 기회의 신호로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루미나 서윤입니다. 서윤이 당당하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되신 것 축하드려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설렘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기꺼이 들어보겠습니다.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끝은 곧 시작이에요. 서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고 복수는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서윤과 태준의 새로운 인생이 눈부신 미래를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시어머니 최옥자는 며느리를 우습게 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서윤은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과 정의로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최옥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서윤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서윤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